리플이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랑 비상장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66조 원, 그러니까 500억 달러 안팎의 몸값이 거론될 만큼 덩치를 키웠고요. 게다가 대형 인수에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XRP 코인 가격이 크게 흔들렸는데 오히려 리플레스 회사 몸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 오늘 영상 통해서 이런 비밀들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큰 의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인 와중에도 어떻게 혼자만 이렇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나 거품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숨은 돈줄이 있는 건지.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 총 매출을 포함해가지고 핵심적인 재무 수치 같은 것들을 시장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66조 원이라는 평가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도 시장 투자자들이 리플에 열광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리플이 지난 몇 년 동안 XRP 토큰을 팔아서 엄청난 현금을 비축해뒀었고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코인 회사에서 완전히 탈바꿈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리플은 이제 단순한 XRP 코인 하나에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라요. 여러 가지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복합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해가지고 새로운 돈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곧바로 대규모 인수작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리플은요 3조 원이나 돈을 들여가지고 핵심 금융 인프라 기업 4곳을 차례로 인수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히든로드죠. 이 기관형 브로커리지 회사를 1조 6천억 정도에 사들인 건데, 히든로드가 전 세계 300개 기관 고객을 위해서 1년에 무려 3경 원 규모의 자산을 거래량 청산해주는 이 거물급 중개 회사였는데, 리플이 인수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리플 프라임이라는 자체 플랫폼으로 리브랜딩했습니다. 여기서 대형 투자자들의 장외 거래 그리고 청산까지도 직접 도맡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같은 해 10월 이 G트레저리라는 기업 재무관리 소프트웨어 회사를 1조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인수했어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 포춘 500대 기업들이 현금과 자금 관리할 때 쓰는 이 시스템으로 유명한 상황인데, 리플이 이것까지도 손에 넣으면서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의 막대한 자금 흐름들도 리플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8월 레일이라는 캐나다 기업을 2,600억에 인수했어요. 이 회사가 전 세계 기업 간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거래의 10%를 처리하던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글로벌 기업들이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화폐로 국경을 넘는 돈을 주고받을 때 이용하던 시스템이죠. 리플은 레일까지도 손에 넣으면서 이 자사 국제 송금망에 이런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능을 직접 결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같은 해 11월 영국의 펠리세이드라는 디지털 지갑 기술 회사도 인수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해킹에 강력한 디지털 자산 지갑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리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행이라거나 핀테크 기업들이 리플 네트워크상에서 안전한 지갑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심지어 2025년 12월 미국 통화감독청 OCC로부터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설립에 대한 조건부 승인까지도 받았습니다. 이거는 모든 절차가 끝난 최종 인가라기보다는요, 자본과 위험 관리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은 전국 단위 신탁 은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단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퍼즐 조각들을 다 합치고 나면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리플의 새로운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글로벌 대기업의 CF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이 리플의 G트레저리 플랫폼을 통해서 자사 여유 자금을 운영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거액의 돈이 자연스럽게 리플 생태계 안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유입된 자금은 리플이 갖춘 은행급 디지털 금고랑 펠리세이드의 안전한 지갑 네트워크에 보관이 될 겁니다. 근데 리플은 그 돈을 가만히 놀리지 않아요. 기업들이 잠깐 쓰지 않고 묵혀두는 이런 자금들이 있는 동안에 리플이 인수한 브로커리지 플랫폼 리플 프라임을 통해서 그 돈을 글로벌 단기 금융시장에 굴려가지고 이자 수익까지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해야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리플의 레일 결제망과 기존의 리플렛을 통해서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면은 XRP를 중간 단위로 활용해가지고 불과 3초에서 5초 만에 돈을 해외로 송금해버립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회사 안에서 하나의 통합된 파이프라인처럼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에 돈의 유입과 보관, 그리고 운영과 결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혼자서 해내는 거대한 폐쇄형 금융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된 상황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과거에 JP모건이라거나 시티은행 같은 이 월가의 대형은행들이 기업들을 상대로 수십 년간 벌여온 이 국제 자금이동 서비스를 이제 리플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로 통째로 대체하려고 하는 엄청난 그림입니다. 이렇게 리플 회사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회사가 이렇게 성공을 하면은 XRP 리플 코인 가격도 따라서 오르지 않을까?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현재로서는
회사의 성장과 코인 가격이 꼭 함께 가고 있진 않아요. 현실은 정말 냉정한데요. 리플 본사의 몸값이 지난 11월 400억 달러 평가를 받은 데 이어서 이번에 500억 달러 수준의 자사주 매입 얘기까지도 나오는 동안에 XRP 리플 가격은 어떻습니까? 그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최고가 대비 지금 60% 이상 폭락한 상태에서 1달러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리플이 전 세계 300개가 넘는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는 있지만요. 이들이 리플망을 통해서 돈을 보낼 때 반드시 XRP를 써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행들 이 토큰의 가격 변동성이나 규제 리스크를 우려해가지고 리플의 네트워크를 메시지 전달용으로만 활용할 뿐이지 자금에 대한 정산은 기존 방식이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CFO들 같은 경우는 가치가 출렁거리는 XRP를 자기 회사 돈으로 들고 있는다?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겠죠. 그냥 간단하게 리플의 소프트웨어가 주는 이 빠른 속도랑 낮은 수수료 혜택만 누리고 싶어 할 뿐이지 정작 가격이 심하게 변동하는 토큰 자체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것이 바로 가치가 1달러로 고정된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렇게 구조적인 이유들로 현재 리플 회사의 지분 가치랑 XRP 토큰의 시장 가치 사이에는 확실한 탈동조와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심지어 일부 비판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리플이 최근에 수천억 원대 자사주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에서 해제되는 XRP 물량에 대해서 시장에 꾸준히 매도해온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겠지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회사랑 코인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이런 흐름을 반박하는 해석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리플 경영진이랑 XRP의 열성 지지자들, 이 지금의 회사 코인 괴리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플이 출시한 RLUSD 스테이블 코인, XRP의 입지를 잠식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이를 키우는 상호 보완제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큰 은행들 같은 경우에 달러나 유로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주요 통화 거래들, 규제가 명확한 RLUSD로 처리해버리면은 안심하고 리플망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1단계로 주요 통화 결제를 받아들인 다음에요. 유동성이 부족한 신흥국 통화끼리 또 교환해야 될 때는 결국에 XRP만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즉 달러, 유로 같은 부분들 스테이블 코인이 맞겠고요. 또 태국 바트화나 필리핀 페소처럼 틈새 시장에서는 XRP가 그 브릿지 역할을 해서 둘 다 함께 성장한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RLUSD가 자금 유입의 관문 역할을 해서 이 보수적인 기관들을 리플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궁극적으로 XRP 사용량까지도 늘린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리고 게다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도 비슷한 주장을 폈습니다. 지금 XRP 가격이 부진한 거는 일시적인 잡음이고 5년에서 10년 정도 긴 호흡으로 보면은 리플의 인프라가 전 세계를 장악을 하면서 리플 레저의 거래량이 폭증을 할 거고 그렇게만 되주면은 거래 수수료로 소량씩 XRP가 소각되고 네트워크 수요가 높아져서 중장기적으로 XRP의 가치도 결국 회사 성장에 맞춰서 우상하게 될 것이라는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의 경험들을 그냥 스트레스로서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그 또 다음 기회를 위한 경험치로서 남겨두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의 트럼프 당선 이전 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리플을 과연 얼마에 매도하실 건가요? 리플이 5,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하실 건지 아니면 그래도 지금처럼 계속 보유하고 있을지 어떤 선택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하락장이 길어지는 상황들을 이미 경험하고 나서는 많은 분들께서 그때랑 다른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대부분 지난 5,000원 고점 부근에서 일부라도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 비중을 확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아니면 그 이후에는 비중을 아주 낮게 유지하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한다라거나 또 2,000원 부근까지 내려오는 구간들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생각하는 이런 전략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투자를 하다 보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험이에요.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이 5,000원까지 상승하고 다시 2,000원대까지 하락하는 과정들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경험을 단순한 스트레스만 남겨두지 마셔라 말씀을 드려요. 지금의 지루한 하락장, 또 답답했던 시장 분위기, 5,000원에서 매도 하지 못했던 아쉬운 기억까지도 이런 것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머릿속에 하나의 경험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장은요 항상 같은 모습으로 멈춰있지 않는다는 사실, 지금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요 또 어느 순간 다시 반등의 흐름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움직이는 이런 순간들도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지금의 경험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같은 시장이 다시 왔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겠죠. 그래서 지금의 시간들은 단순 하락장 정도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경험의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막상 다시 상승 구간이 찾아와도 그때의 사람의 투자 심리는 또 달라지고 더 상승할 것만 생각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투자 시장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 리플 전용방에서 목표 타점 걸어두고 욕심보다 현실적으로 분할 매도, 분할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 갑자기 상승과 반복이 수없이 나오는 코인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내 것을 만드는 매매 습관을 챙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상승할 것 같은데 지금 판다고 할 때 일부 비중이라도 분할 이틀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습관들 만들어 나가다 보면요, 이 투자 시장이 어렵다고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 안전하게 운영하셔도 충분한 시장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 코인 시장은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5년, 6년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 사서 묻어두면 된다라는 느낌의 장기 투자가 힘을 많이 쓰는 시절이 있었다면은 이 최근 코인 시장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은 투트랙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냐 차이인 건데, 이 정말로 쉽게 이해를 도움드려보면 내 메인 비중은 리플을 보유하면서 이 리플을 어떻게 꾸준하게 모아가고 또 평균 단가 낮추고 비중과 수량을 늘려갈 수 있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만약에 매수 단가가 4,000원이라고 해서 이 4,000원 그대로 가만히 기다리면은 결국에 저점 찍고 올라오는 반등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의 핵심인 알트코인을 적당 비중 활용하시는 겁니다. 메인 비중은 리플 보유하면서 알트코인의 단기 저점과 고점을 살려나온 수익으로서 리플 코인 하락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분할로 매수해 나가시는 거고, 쉽게 정리드리자면 리플 코인을 매수하는 타이밍을 시장이 좋을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요, 리플은 시장이 안 좋고 또 계속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타 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미 급등 나온 코인을 쫓아다니는 매매가 아니라요,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살려가지고 목표가를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매매를 자주 한다고 업비트 빗썸 자주 들여다본다고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되는 거고, 목표 타점에다가 미리 걸어두시면서 욕심보다는 수익 실현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팔아야 내 돈인 거고, 이 수익 실현을 통해서 리플의 단기 저점을 더 모아나가기 위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안전하게 운영하셔도 절대 나쁜 시장이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잘 활용하시면서 리플 정보방, 단기 종합방 입장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 혹은 댓글 하단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